주먹장을 이제 그 순놈을 다 가공을 했고요. 자, 아까 이제 그 루터질하고 이제 끌을 가지고 끝에 남아있던 부분들 다 가공을 했어요. 이렇게 가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앞놈을 먹금을 넣어야 될 텐데, 앞놈 먹금은 짝이 있죠. 주먹장은 아까 방향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해놨죠. 그럼 이거 오른쪽 거, 이거는 왼쪽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뒤판은 자, 이런 식으로 그 방향 표시를 했죠. 이거는 앞에 거, 이거는 뒤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앞판이면 앞판에 여기는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그러면 아까 목금 표시했던 이 좌우 측판에 얘가 좌측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표시를 잘 보고 이렇게 대고 긋는 거죠. 삼각형 보이시죠? 네. 삼각형의 이 앞판의 넓은 쪽이 앞에, 그리고 이쪽이 왼쪽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구워야겠죠. 이쪽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네.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 방향 준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방향을 준해서 얘가 이렇게 대고 긋는 거겠죠. 네. 자, 뒤에 것도 이 방향에 준해서, 자, 여기 삼각형 있죠? 얘도 삼각형. 뾰족한 거는 뾰족한 것끼리, 이거 우측, 그죠? 이렇게 대고 그래야겠죠? 이렇게 대고 긋고, 자, 얘는, 자, 삼각형 방향 표시 보시고, 자, 얘도 삼각형 방향 표시 보시고, 자, 얘도 이렇게 대고 긋는 거겠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 부분들 이제 초반에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헷갈려 하실 텐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헷갈릴 일이 별 좀 없어요. 이게 뭐 서랍의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이 넘버링 확실하고 방향 표시 확실하고 하면 그 헷갈릴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대고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뒷판입니다. 뒷판을 먼저 물려 볼게요. 바이스에다가 물려놓고 작업을 해야겠죠. 바이스에다 이렇게 물릴 텐데, 이제 다른 나무예요. 아무 나무나 좋으니까 다른 나무 하나를 이 면에다 맞추는 거죠. 여기다 물릴 나무를 이 면을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물려놓고 얘를 살포시 띄워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향에 맞춰가지고 얘가 지금 삼각형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지금 보이시죠?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대고 그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대고 그을 때, 자, 얘를 여기다 한두 개를 이렇게 떼 놓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얘가 이렇게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얘가 뭐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어디를 보고 맞춰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 끝에를 대고 이 면과 이 마구리면이 끝에가 딱 맞는 지점을 찾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가공면하고 이 부분하고의 딱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이 틈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이 밑에 공간을 띄워 놓으면 여기가 잘 붙었는지 잘 맞았는지 확인이 편해서 이 한두 개를 저는 떼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잘 맞추고 이 안쪽에 있는 간격들 잘 맞췄다고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죠. 자, 이 선을 그을 때는 최대한 안쪽에다 그어줘야겠죠. 이 뭐 너무 두꺼운 걸 가지고 이렇게 그었는데 이 두께 때문에 이 대고 긋는 부분들이 잘 안 그어졌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 선을 보고 가공을 해야 돼서 그 선들을 잘 보고 가공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더라도 잘 못 그어진 선이니까 가공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자, 다시 이 반대로 돌렸습니다. 자, 이쪽 방향 긋기 위해서 이 다른 판재 나무 하나를 대고 높이를 맞췄으면 이만큼 띄워주고, 다른 이쪽하고 짝이 되는 다른 판 하나 가져야겠죠. 자, 판 맞는지 확인 한번 하고 맞으면 좌우 이 판 잘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간격 아까 말한 여기 가공된 부분과 이쪽 면에 이 모서리가 딱 만나는 지점을 잘 찾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갈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적인 이 맞춤 한 부분만 할 때 이제 설명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 부분일 텐데, 보통 왜 그러면 이 끝 지점에다 여기를 맞추지를 않느냐? 보통 그 무게를 그을 때 만약에 이 두께가 뭐 11mm라고 하면 보통 맞춤을 진행을 하면 맞춤이죠. 여기 주먹장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이 면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께보다 미세하게 두껍게 이 그무게를 세팅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었을 때 이 두께, 이 내가 맞춤을 하고자 하는 이게 만약에 11mm다 했을 때 11점 몇으로 그무게를 세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구리면과 이 바깥면에 대해서 면을 맞추면 이 가운데가 뜨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안쪽에 가공된 면과 이 안쪽에 이 면하고의 교차점을 찾는 거예요. 딱 만나는 지점. 자, 맞았으면 선 그어주고 잘 밀착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어주면 떨어지는 부분을 한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 반대편은 떨어져야겠죠. 여기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떨어지겠죠. 자 반대편도 한번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 자, 여기다 대고 그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먹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입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를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만 가공하느냐? 그렇지 않죠. 얘는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따일 부분이거든요. 자, 가공된 걸 한번 보여드려 보면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여기만 표시된 이 면에만 표시된 게 아니라 이렇게도 선들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어지냐? 수직으로 선들이 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 직각자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그어져 있는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뒤쪽, 이쪽 다 선들을 넘겨줄 거예요.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넣었고 뒷판 넣었고요. 자, 얘 삼각형 보이시죠? 얘는 앞판인 거죠. 이쪽이 앞면, 이쪽이 안쪽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자, 이게 짝이 되는 거죠. 자, 삼각형 표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짝이 돼. 이렇게 대고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물려 보겠습니다. 자, 얘도 면을 잘 맞춰주고 살포시 띄워주고 자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나무들 같은 걸 하나 써도 돼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면을 맞춰주는 거죠. 맞춰가지고 잘 맞았다 그러면 선들 그어주죠. 자, 선 이렇게 자, 선 그어줬죠. 반대로 돌려가지고 하나 또 그어주죠. 자, 다시 한두 개 나무 하나 대고 잡아주고 물려주고 얘 대주는데 면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보조목 같은 거 하나 대가지고 면 잘 맞춰주고 서로 자 됐다 그러면 선 그어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양 옆에만 선이 그어졌죠. 자 여기가 앞면이라고 그랬어요. 앞면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앞면에 이만큼 3mm만큼 뭔가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반수문 주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그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겠죠? 아까 우리가 그 무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표시했던 그 무게, 이 안쪽에 선들을 그었던 그 무게죠. 걔가 15mm짜리 그 무게였는데 그 무게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무게로 이쪽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들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하고 똑같은 선들이 여기에 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그 무게를 긋는 겁니다. 여기 썼던 걸 그대로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5mm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 자, 이 판자의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뒤쪽에 썼던 것 있죠? 뒤쪽에 근무기에 썼던 걸로 여기에 근무기에 선들을 그어주는 거죠. 자, 그어 볼게요. 자, 이거 15mm짜리 근무계입니다. 15mm짜리 근무계로 어디? 여기 긋는 거죠. 여기. 떨어져 나갈 자리들만 선들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반대편도.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15mm짜리는 다 그었네요. 12mm짜리 근무계로 이 안쪽 부분 그어줄 수 있겠죠. 안쪽 부분. 안쪽 부분 그어주고, 이쪽도 안쪽 부분 그어주고, 자, 이렇게 그어주고. 자, 아까 뒷면 그었던 거 있죠.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뒷판, 여기는 바깥쪽이고 삼각형 보시면 여기는 안쪽, 여기는 바깥쪽이에요. 자, 안쪽 부분들은 다 그어도 상관없죠. 안쪽은 맞춤도 일어날 거니까 보이는 자리 아니에요. 바깥면은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직각자로 여기 수직선 내린 다음에 다시 그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11mm짜리 근무계 안쪽에다가 선 그어주고, 자, 반대편도 선 그어주고. 자, 여기는 바깥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선 그은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을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직각자 하나 꺼내가지고, 자, 여기 선들 있죠? 연장선들 그어주고, 여기도 그어주고, 여기 그어주죠. 자, 직각자 중요해요. 직각자가 이렇게 틀어진 데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직각자는 이 항시, 이 몸통 부분이 안정적으로 얘를 밀착시킬 수 있게끔 얘를 항상 자리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어주고, 돌려가지고, 그어주고, 그어주고, 돌려가지고, 반대편 자, 이 먹금이라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이건 앞놈 먹금 넣는 부분일 텐데, 자, 순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그랬냐면 톱질을 수직으로 잘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수직이 잘 맞아야 맞춤이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온다는 거는 잘 맞춰서 나와요. 톱질을 잘 못 넣게 되면 이 대고 그리는 과정도 되게 번거롭고요. 맞춤도 잘 안 나오게 돼요. 만듦새가. 근데 톱질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놈 톱질만 봤을 때 그럼 순놈이 중요하냐 앞놈이 중요하냐? 순놈도 직각 넣는 건 중요하지만 앞놈도 상당히 중요하죠. 얘는 정말 톱질을 좀 정교하게 잘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대고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거나 남거나 하면 그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남으면 뭔가 빡빡해지고 뭔가 많이 가공을 하게 되면 헐거워지는 부분이에요. 바로 태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얘는 이 안쪽에 낙동을 해놔가지고 되게 까맣잖아요. 그래서 연필선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세하게라도 잘 표시를 해놔야 그걸 보고 나중에 톱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분들은 잘 태가 안 나가지고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확인을 하고 톱질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했거든요. 자, 여기 떨어져 나갈 자리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매직으로 할까요? 네임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뜰 자리 이렇게. 자, 여기도 이만큼이 나가겠죠? 이쪽도 이만큼, 이만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긋고. 자, 이 뒷면은 이제 얘는 아까 다 그었죠. 근데 얘도 금무게질을 아직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자, 11mm짜리 금무게를 가지고 띨자리들 안쪽은 표시했으니까 바깥면 띨자리들 해볼게요. 자, 이 가장 첫 번째 칸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떨어지고, 마지막 칸 떨어지죠. 자, 여기도 분명히 떨어져 나가니까 해줘야겠죠. 자, 여기 처음, 중간, 끝. 자, 여기 이쪽 면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자, 띨자리를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부터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반대면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자면, 자, 대고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고 그었어요. 자, 대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어요. 자, 뭔가 물체를 대고 긋는다는 거는 이 물체보다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연필로 여기다 최대한 가까이 그었다고 하면 얘를 이제 가공해 얘를 낀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파야 되느냐? 여기 양쪽에 그어져 있는 선들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얘네들을 여기를 제거를 해내야 얘가 가장 정확히 딱 맞아 들어가겠죠. 이 선들을 건드려서 넘어가거나 이 선 옆에 많이 선이 붙어서 남아있다거나 했을 때는,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 빡빡해서 안 들어갈 것이고, 이 선을 먹어 들어갔다 그러면 헐거워질 거거든요. 자, 칼금으로 그으면 안 됩니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자, 연필이 아니라 칼로, 지금 저쪽에 금극기 칼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 그냥 커터칼로 한번 보여드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칼로 뭔가를 선을 그었어요. 자, 훨씬 더 정확하긴 하죠. 이 칼에 맞춰가지고 이 칼근까지 가공하고 여기도 칼근까지 가공해서 여기를 띄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주먹장이라는 특징상 주먹장 같은 경우는 칼로 여기 아까 대고 그리는 작업들을 칼로 진행을 해도 돼요. 여기 부분들. 근데 그거보다 이 톱질이나 대고 그리는 방식들이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면 연필로 작업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꼭 칼로 해야겠어 하면 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칼로 하는 것들이랑 거의 같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칼로 하셔도 좋고 연필로 하셔도 좋다. 근데 제가 연필로 하는 이유는 연필로 했을 때 뭔가 좀 더 용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넣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익숙해지는 거나 능숙해지는 그런 차이일 테니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고 그린다는 거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선들을 어떻게 살리고 죽일 것이냐, 아까 저희가 다 대고 그었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나갈 자리들을 다 뭔가를 대고 그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톱질을 할 때 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어디 떨어져 나갈 자리에다가 톱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자리에다가 톱을 넣는데 이 연필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톱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톱질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